네, 바야흐로 대선 전국입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정치 뉴스가 톡톡 튀어나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주말에 정치톡톡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이번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는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망언에 이어서 개 사과 이 사진까지 아주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당원들을 만나서 한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꽤 있다. 이번 한 주 아주 뜨거웠던 말인데 저게 이제 19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불거진 게 이른바 전두환 망언이죠. 이에 경쟁 후보들이 윤 후보를 이런 논리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한번 들어보시죠.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안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문재인 정권한테 부동산과 조국 문제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유승민 후보의 저 발언은 20일 날 수요일 날 발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윤 후보는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전두환 정권에서 경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뤘다. 즉 맡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발언 이틀 만인 지난 21일에 SNS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네, 21일이 이제 결국 이제 목요일이고, 그러니까 우주환 기자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상황까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자 그래서 이 일단락 될 뻔했는데 갑자기 개사과 이 사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윤 후보가 일단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게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이었는데요. 예. 약 10시간이 지난 22일, 그러니까 어제 자정쯤에 다른 SNS죠. 인스타그램에 논란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반려견 토리에게 과일 사과를 주는 모습인데요. 저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마치 사과는 개나 줘라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 개 사과 이야기가 어제 아침부터 말이에요.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한 윤 후보 입장은 뭐였죠? 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과일인 사과와 관련한 기획을 한 것일 뿐이지 전혀 의도한 게 아닌 우연이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자, 이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요? 네, 논란이 됐던 개 사과 사진을 누가 어디서 찍었느냐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와 캠프 관계자의 말이 달라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진을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가 집에서 찍은 거라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토론에서 윤 후보는 자신은 집에 없었고 실무자가 인근 사무실에서 찍은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집이 아니고요. 예. 우리 캠프의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집이 아니고요. 네. 캠프에서 찍었습니까?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 그러니까 윤 후보는 이 사무실에서 찍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캠프 관계자는 집에서 찍었다 또 이런 비슷한 시간에 이런 서로 엇갈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윤 후보가 토론에서 해명하던 그 비슷한 시각에 윤희석 캠프 공보특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무자가 찍으려면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며 촬영 장소가 집이라는 뉘앙스로 말해 해명이 엇갈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논란과 뒤처리 과정이 못마땅했는지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의 SNS를 보고요리에 비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 요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을 썰어야 되는 거지. 아무나 이거 복 들고 이거 맛있는 생선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사람 죽어요. 복 요리를 또 비유를 했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 개사가 논란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렇게 이제 이 맞수 토론에서 해명에 땀을 흘렸던 윤석열 후보가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면서요? 네, 두 사람은 광화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 후보는 자신의 언행이 부족했다고 말했고
김 전 위원장은 억울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게 정치인 책임이기 때문에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명료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다른 얘기도 오간 듯한데요. 제가 캠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경선 이유를 얘기했을 걸로 짐작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선 이유다. 뭘 염두에 둔 걸까요, 그러면? 만약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김 전 위원장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지휘를 맡고 이준석 대표는 종로 재보선을 출마한다.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마침 내일 김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도 만날 예정인 만큼 이른바 킹메이커 행보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정치 톡톡인데 오늘 하루 종일 또 화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하고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두 사람이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가 말싸움을 하고 뭐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런 소동이 있었다고 그러죠? 네, 발단이 된 건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죠. 정신과 의사인 강윤영 씨가 이재명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라고 말한 거를 두고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현근택 전 대변인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자 두 사람의 감정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사실 유포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후보자만 해당되는 지금 건 아니고.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왜 조치 협박이에요? 하시라니까요. 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잠시만요.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왜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왜 고발하세요. 이렇게 성질 언론인, 내시냐고요. 제 말하는 거 좀 들으세요 좀. 결국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방송은 잠시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거칠어 보입니다. 예. 판단은 시청자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말의 정치톡톡 우종환 기자였습니다.